사람은 종종 자신의 출발선을 운명이라고 믿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나면 가난하게 살아야 하고 몸이 약하면 큰일을 할 수 없으며 환경이 불리하면 꿈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가끔 우리를 향해 조용히 그러나 아주 강하게 반문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좋은 출발선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병약한 몸으로 태어났고 마음속에는 늘 설명하기 어려운 결핍과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집안의 기대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했고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길에서도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한 몸을 연구했고 흔들리는 마음을 관찰했으며 넘어질 때마다 질문했습니다. 왜 사람은 아픈가? 왜 같은 병도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하면 모두가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한 인간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동무 이제마. 그는 금수저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결핍과 방황, 실패와 고독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해 거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남긴 유산은 단지 의학책 한 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타고난 조건의 게임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는 여정이라고. 당신의 약점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방향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끝이 아니라 사명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늦은 출발은 누구보다 깊은 통찰에 씨앗일 수 있습니다. 이 인생 사연은 한 의학자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병약했던 한 청년이 어떻게 자신의 결핍을 무기로 바꾸었는지, 왜 의원과 무관이라는 두 날개를 품었는지,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넘어 백성의 삶까지 바꾸려 했는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왜 아직도 동무 이제마를 다시 보고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나이 때문에, 건강 때문에, 경제적 현실 때문에, 혹은 늦었다는 생각 때문에 주저앉아 있다면 잠시 이 여정을 함께 걸어보십시오. 당신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거인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도 조용히 자신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결핍은 혹시 나를 거인으로 만들기 위한 시작이 아니었을까?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5포 세대, 7포 세대라는 말이 익숙합니다. 취업,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삶의 여러 가능성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부모, 환경, 시대의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조선에 살았던 한 청년이 오늘 우리 앞에 선다면 어떤 말을 들려줄까요? 사상의학의 창시자인 동무 이제마. 우리는 흔히 그를 양반 가문 출신이라는 이유로 금수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는 아버지가 양반이었지만 어머니는 주막에서 일하던 여성의 딸로 당시 신분 질서 안에서는 매우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제마는 당시 사회에서 얼자로 불릴 수 있는 복잡한 출생 배경을 안고 태어났고 사회적 시선 또한 결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어머니는 오랜 시간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비록 집안의 보호 속에서 성장했지만 어린 이제마는 일찍부터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누구에게나 같은 출발선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선은 능력보다 신분이 먼저였고 사람보다 족보가 앞서는 시대였습니다. 누구의 자식인가가 어떤 사람인가 보다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어린 이제마의 마음속에는 오래도록 두 개의 질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나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군가보다 뒤에서 시작해야 하는가? 그리고 훗날 이 질문들은 그의 의학과 철학을 만들어내는 씨앗이 됩니다.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공부. 어린 이제마는 세상이 정해놓은 길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오래 서 있기보다 다른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책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살아남기 위해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해받기 위해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읽었습니다. 유교 경전뿐 아니라 인간의 감정,
기질, 병과 고통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질문과 마주했습니다. 어떤 날은 온화하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현실과 다른 세계 속에 머무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그는 단순히 이상하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마다 몸이 다르듯 마음도 다른 것은 아닐까? 왜 어떤 사람은 큰 고통을 견디고 어떤 사람은 작은 충격에도 무너지는가? 당시 의학은 병의 이름과 증상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만은 조금 다른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같은 병인데 사람마다 다르게 아픈가? 훗날 조선의학의 흐름을 바꾸게 되는 이 질문은 사실 한 소년의 아픔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이재만은 아직 아무것도 이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상처가 많고 질문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방랑, 그리고 사람이라는 스승. 청년이 된 이재만은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전국 곳곳을 떠돌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양반뿐 아니라 농부, 상인, 군인, 병든 사람들, 떠돌이들, 가난한 백성들까지 모두가 그의 스승이었습니다. 길 위에서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가난은 단순히 가진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진짜 가난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순간 시작된다는 것을. 어느 날 산길에서 만난 한 노인이 그에게 물었다고 전해집니다. 젊은이 무엇을 찾고 있소? 이재마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알고 싶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알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하오. 그 한마디는 오래도록 그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결핍은 독이 아니라 방향이다. 그날 이후 이재마는 세상을 바꾸기 전에 자신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왜 나는 분노하는가? 왜 나는 흔들리는가? 왜 사람마다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질문은 점점 깊어졌고 그는 하나의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사람은 모두 같지 않다는 것. 누군가는 빠르게 행동하고 누군가는 신중하며 누군가는 감정이 깊고 누군가는 인내가 강합니다. 세상이 정한 하나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누군가는 평생 열등감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타고난 결이 다르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 순간부터 이재마의 인생은 원망의 길이 아니라 이해의 길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신분을 탓하는 대신 인간을 연구했고 결핍을 미워하는 대신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힘으로 바꾸었습니다. 돌아보면 위대한 생각은 늘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납니다. 소년 이재마에게 족쇄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무게였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자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남은 운명이지만 살아가는 방식은 선택이다. 세상이 정한 문턱을 넘지 못했던 한 소년. 그러나 결국 그는 인간을 바라보는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그 이름 동무 이재마. 그리고 그의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방황은 결코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이재마에게 길은 피난처가 아니라 훈련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떠도는 사람을 실패한 사람이라 여깁니다. 정착하지 못한 자, 뿌리내리지 못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떠나야만 비로소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재마가 그랬습니다. 그는 걸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조선의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디를 가든 그는 먼저 사람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농부의 얼굴에는 흙먼지가 있었고 장돌뱅이의 얼굴에는 생존의 긴장이 배어 있었습니다. 떠돌이 광대의 웃음 뒤에는 외로움이 숨어 있었고 병든 노인의 눈동자에는 오래된 체념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재마는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병을 알아도 사람마다 다르게 견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열이 나도 태어냈고 어떤 이는 작은 통증에도 온몸이 무너졌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누구는 기운이 솟고 누구는 병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같은 처방인데 결과가 다른가? 당시 의학은 병을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재마는 사람을 중심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병을 외우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읽었습니다. 몸의 온도, 말투, 걸음걸이, 화내는 방식, 슬퍼하는 습관까지 관찰했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만난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일에도 분노했고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반면 또 다른 사람은 병이 깊어도 끝까지 참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재만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병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바탕이 다른 것 아닐까. 그때부터 그의 방황은 여행이 아니라 연구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걷고 밤에는 읽었습니다. 기름등 하나 켜놓고 책장을 넘기다가 새벽이 되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한 줄의 문장을 얻기 위해 수백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그러나 책보다 더 위대한 스승은 현실이었습니다. 길 위에서는 교과서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굶주림은 사람의 성격을 드러냈고 병은 인간의 본질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이는 가진 것을 나누었고 어떤 이는 가진 것이 많아도 더 움켜쥐었습니다. 이재만은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지식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고통을 통과해야 비로소 사람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그 자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태양인 기질에서 비롯된 뜨거운 열감과 소화의 고통은 늘 그를 괴롭혔습니다. 몸은 약했고 정신은 예민했습니다. 특히 병이 심한 날이면 자신이 의학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심했습니다. 내 병도 고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살릴 수 있을까?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무력감은 그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통증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의 통증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또 한 번 그를 무너뜨립니다. 젊은 나이에 아내를 잃은 날. 집안에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는 세상에서 가장 혼자였습니다. 누군가는 운명이라 했고 누군가는 체념하라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만은 슬픔 속에서 이상한 결심을 합니다. 죽음을 막을 수 없다면 적어도 사람들이 덜 고통스럽게 살게 만들겠다. 그날 이후 그의 공부는 출세를 위한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살리는 공부가 되었습니다. 남보다 높이 올라가기 위한 학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을 줄여주기 위한 학문이 되었습니다. 방황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병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맞지 않는 삶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억지로 강한 척하며 사는 사람. 타인의 기준에 맞추려 애쓰는 사람. 자신의 기질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그 안에서 병이 자란다는 것을. 그 깨달음은 훗날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은 왜 서로 다른가? 그리고 그 질문은 마침내 한 권의 책과 하나의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길 위에서 얻은 눈물과 관찰, 상실과 독서가 하나의 불꽃으로 응축되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세상은 그것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사상의학. 하지만 아직 아닙니다. 지금의 이재만은 아직 이름 없는 방랑자일 뿐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세상이 그를 버렸다고 생각한 순간마다 길은 늘 조용히 그에게 다음 문을 열어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여정은 마침내 한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 인간 자체를 다시 정의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며 한 번쯤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대부분은 하나의 답을 선택합니다. 한 길을 걷고 하나의 정체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하나의 그릇에 가두지 않습니다. 이재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의원이 되고 싶었고 동시에 무관이 되고 싶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서로 어울리지 않는 길처럼 보입니다. 의원은 사람의 생명을 돌보는 자리이고 무관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움을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는 치유이고 하나는 결단입니다. 하나는 따뜻함이고 하나는 강인함입니다. 하지만 이재만은 이 두 길이 사실 하나라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깨달았습니다. 나라가 병들면 백성이 죽고 백성이 병들면 나라가 무너진다. 그가 보았던 조선은 이미 병들어 있었습니다. 굶주림과 전염병, 당파 싸움과 무기력한 행정, 가난과 무지가 사람들의 삶을 짓눌렀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약 1,000만 준다고 해결되지 않았고 올바른 정치만 한다고 백성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몸을 치료하는 의술과 세상을 다스리는 행정. 이 두 가지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그는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재만은 낮에는 사람을 관찰했고 밤에는 세상을 연구했습니다. 환자의 얼굴을 보며 인간의 체질을 생각했고
관청의 문서를 보며 나라의 체질을 고민했습니다. 그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몸이 다르듯 세상을 다루는 방식도 달라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한 사유는 훗날 그의 대표 사상으로 이어집니다. 동의수세보원에 담긴 사상의학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철학이었습니다. 이제만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각기 타고난 성정과 체질이 다르다. 누군가는 쉽게 분노하고 누군가는 쉽게 슬퍼하며 누군가는 도전을 즐기고 누군가는 조화를 추구합니다. 그는 병의 원인을 단순히 몸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방향과 삶의 방식 속에서 찾았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통찰이 의원으로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관으로 살았던 경험은 그에게 인간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장에서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사람은 본성이 드러난다는 것을, 명령만으로 조직은 움직이지 않고 신뢰가 있어야 움직인다는 것을, 사람을 살리는 일은 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로 시작된다는 것을, 고원 군수로 재직하던 시절에도 그는 권위를 앞세우기보다 백성의 삶을 직접 살폈다고 전해집니다. 병든 이들을 돌보고 민생을 살피며 행정을 운영했습니다. 그에게 관직은 출세의 계단이 아니었습니다. 백성과 가까워지는 통로였습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면 그는 의사이면서 공무원이었고 연구자이면서 현장 실천가였으며 리더이면서 치유자였습니다. 많은 사람은 한 가지 재능만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제만은 보여줍니다. 사람의 사명은 하나의 이름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어떤 사람은 2개의 날개를 가져야 더 멀리 날 수 있다고. 그가 의원의 길만 걸었다면 조선을 바라보는 시야가 좁아졌을지 모릅니다. 그가 무관의 길만 걸었다면 사람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2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그래서 더 넓게 보았고 더 깊게 이해했고 더 오래 남았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재능들을 하나의 방향으로 묶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이란 높이 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함께 날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젊은 시절의 이재만은 세상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무인이 되면 나라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의원이 되면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더 깊은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칼은 적을 물리칠 수 있지만 사람의 두려움까지 없애지는 못합니다. 약은 병을 고칠 수 있지만 삶의 방향까지 대신 정해주지는 못합니다.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힘은 결국 건강한 백성이며 건강한 백성은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지혜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재마의 의학은 단순히 병명을 찾아 처방하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마다 다르게 살아야 하고 다르게 쉬어야 하며 다르게 성장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뜨거운 열정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누군가는 차분한 성찰로 공동체를 지키며 누군가는 남보다 느려도 오래 걷는 힘으로 주변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진짜 치유가 시작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의 삶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예전에 이재마가 나는 무엇이 될 것인가? 를 고민했다면 후기의 이재마는 나는 누구를 살릴 것인가? 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이 바뀌자 인생의 방향도 바뀌었습니다. 출세보다 사명이 커졌고 경쟁보다 기여가 중요해졌으며 명예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학문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체질을 이해하고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길을 백성들에게 남겼습니다. 그가 꿈꾼 세상은 특별한 사람만 오래 사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백성이 자신의 몸을 알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신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회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말한 무병장수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병이 전혀 없는 세상이 아니라 병과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삶의 힘을 가진 사회. 돌아보면 이재마의 양날개는 결국 하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의원의 길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날개였고 무관의 길은 공동체의 정의를 지키는 날개였습니다. 둘은 다른 길이 아니라 같은 하늘을 향한 비행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직업은 달라도 되고 속도도 달라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재능과 상처, 경험과 결핍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당신이 걷는 길이 아직 작고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나 하나를 위해 날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를 함께 살리는 방향으로 날고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도 더 이상 외로운 외날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힘차게 펼쳐지는 자신만의 양날개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 뜨거운 불꽃은 바로 당신 안에서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불꽃을 보지 못합니다. 불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삶의 먼지와 실패의 재가 너무 두껍게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마의 위대함은 천재적인 머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누구보다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병약했고 세상과 자주 부딪혔으며 자신의 내면과 오랜 시간 싸워야 했습니다. 그에게 인생은 결코 순탄한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약점을 제거할 수는 없어도 약점을 이해하고 다스릴 수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병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남의 성공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건강법을 무조건 믿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을 연구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관찰했고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았으며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달했습니다. 사람은 고쳐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조화롭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 이 통찰은 의학을 넘어 삶 전체를 바꾸는 철학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자주 비교합니다. 누군가는 더 빨리 성공했고 누군가는 더 건강하며 누군가는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말하면 이렇게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의 길이 정말 당신의 길입니까? 누군가는 달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누군가는 오래 걷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큰 조직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고 누군가는 한 사람의 아픔을 보듬는 조용한 치유자가 됩니다. 문제는 속도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고 달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체질을 모르고 건강을 논하고 자신의 성향을 모르고 성공을 좇으며 자신의 영혼을 모르고 인생을 소비하는 순간 사람은 결국 지치고 맙니다. 이제만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듯합니다. 당신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당신을 이해하십시오. 이 한 문장이야말로 그의 의학이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인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흑수저 출신이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몸은 약했고 세상은 차가웠습니다. 출세의 문은 좁았고 인정받는 길은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을 탓하는 데 평생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했습니다. 왜 나는 이런 몸을 가졌는가? 왜 사람마다 다르게 아픈가? 어떻게 하면 모두가 덜 아프게 살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들은 결국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처음부터 거인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질문 하나를 끝까지 놓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삶에도 그런 질문 하나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왜 나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을까? 왜 내 삶은 자꾸 흔들릴까? 왜 나는 아직 원하는 곳에 도착하지 못했을까? 그 질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질문의 끝에 당신만의 사명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정해준 기준으로 보면 지금의 당신은 아직 졸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장기판의 졸도 끝까지 전진하면 새로운 가능성을 만납니다. 인생도 같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오늘 무너지지 않는 것이 내일의 성장이고 내일 포기하지 않는 것이 결국 운명을 바꿉니다. 이재마가 남긴 가장 큰 처방은 약봉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떠난 듯합니다. 당신의 몸을 알라. 당신의 마음을 알라. 그리고 당신의 삶을 끝까지 사랑하라. 그 순간부터 사람은 병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평범한 한 인간은 자신의 결핍을 넘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거인이 되어갑니다. 우리는 흔히 위인을 과거 속 인물로 남겨둡니다. 교과서 속 이름으로 기억하고 시대가 달라졌으니 더 이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시대를 넘어 살아남습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이 남긴 답보다 그 사람이 던진 질문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동무 이재마가 남긴 질문도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남과 비교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 자신을 이해하며 살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는 과거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이 지치고 더 쉽게 불안해하며 더 자주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정보는 넘치는데 방향이 없고 연결은 많아졌는데 외로움은 깊어졌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동무 이재마의 삶은 더 강한 울림을 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의 삶에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자기 이해가 모든 성장의 출발점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성공 공식을 찾습니다. 누군가의 습관을 따라하고 누군가의 건강법을 모방하고 누군가의 인생 전략을 복사합니다. 하지만 이재마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며 삶의 방식도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음식도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도 같습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성장하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누군가는 느리지만 단단하게 성장합니다. 문제는 늦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고 달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정말 나답게 살고 있는가? 자기 이해 없는 성장은 결국 탈진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결핍은 핑계가 아니라 가능성의 출발점이다. 이재마는 완벽한 조건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병약했고 삶의 굴곡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핍을 원망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핍을 연구했습니다. 아픈 몸은 의학의 통찰이 되었고 방황했던 시간은 인간 이해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젊었다면, 내가 조금만 더 건강했다면, 내가 환경만 좋았다면. 하지만 이재마는 조용히 말할 것 같습니다. 없는 것을 세지 말고 가진 것으로 길을 만드십시오. 인생의 가장 깊은 상처가 때로는 가장 큰 사명이 되기도 합니다. 셋째, 진정한 리더는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곁에 서는 사람이다. 오늘날 사회는 성과와 경쟁을 강조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사람을 리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재마의 삶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그의 애민정신은 사람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책임이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존재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더욱 중요한 서번트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좋은 부모도 좋은 교사도 좋은 조직의 리더도 결국 같은 질문을 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인정받는가가 아니라 내가 몇 사람의 가능성을 살려주었는가. 리더십은 권한이 아니라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영향력은 사랑과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넷째, 몸을 돌보는 것은 삶을 존중하는 일이다. 현대인은 바쁩니다. 성과를 위해 건강을 미루고 성공을 위해 휴식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이재마는 말합니다. 몸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삶의 집이라고. 몸을 무시하면서 행복할 수 없고 마음을 방치하면서 오래갈 수 없습니다. 건강은 병원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습관, 쉬는 습관, 생각하는 습관, 관계 맺는 습관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내 몸에게 얼마나 친절했는가? 나는 내 마음에게 얼마나 따뜻했는가? 삶의 품격은 자기 돌봄에서 시작됩니다. 다섯째, 인생의 목적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사는 것이다. 이재마가 꿈꾼 무병장수는 단순히 오래 사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사람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며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삶. 오늘날 평균 수명은 길어졌지만 삶의 만족은 반드시 함께 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나는 몇 살까지 살 것인가?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루를 채우는 방식이 결국 인생을 만듭니다. 이재마는 끝난 인물이 아니라 시작되는 질문이다. 동무 이재마의 삶은 우리에게 거창한 성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몸을 이해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돌보십시오. 당신의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거대한 영웅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한 사람을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음 거인은 아주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인생 사연을 보고 있는 당신 안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인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자신을 이해하려는 사람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단 한 가지 질문만 자신에게 건네보십시오. 나는 지금 남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내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순간 당신 안의 불꽃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결핍이 결국 나를 가장 위대한 유산으로 이끌었다.